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국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오후장이 되면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 오늘의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36%의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무려 2.2% 급등이 나오면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이 돋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기업 내에서는 LG화학이 무려 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고, 반대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뱀이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 외에 LNF라든지 첨보, 이쪽은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오전장에는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당일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당일 추이를 한번 보시면 오전장의 기관하고 외국인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도 계속 매수세를 늘려갔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후장이 되면서 굉장히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흐름과는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이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0월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삼성 SDI, 이것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처럼 반등이 나왔던 카카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LG화학,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10월달에는 2차전지 쪽하고 반도체, 외국인이 이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현대차하고 기아,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포함이 되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OCI,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국내 증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도 양호한 것 같아요. 일단 S&P 500이 어제 2.6%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3.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8% 상승이 나왔죠. 자, 일단은 다행히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지난 8월 달에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21선에 맞닿으면 또 내려오고 맞닿으면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도 보면 완전히 닿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1선 근처까지 지수가 올라왔고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또 비슷한 흐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두 차례, 지금 세 번째죠. 그래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때 모두 21선과 맞닿으면 어김없이 주가는 이렇게 크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선을 돌파했고 단기간의 추세선을 보더라도 이 파란색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반대로 그 추세선이 지지 역할로 바뀌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스닥과 S&P 500이 다우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또 그 흐름에 따라서 결국엔 아시아 시장까지 비슷한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될 거예요. 때문에 1차적으로 S&P 500을 보면 지금이 그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로 보면 다행히도 지금 2%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오늘 밤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과연 21선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밤에 미국의 은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추세가 금리 인상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 미국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서는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항공, 5G 기업 중에서는 AT&T, 버라이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실적 추이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일본 니케이가 현재 1.6%, 대만은 0.7%, 상해 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고 흐름을 보면 그 갭을 다 메꾸고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돌려 세우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간단하게 21선을 돌파했어요.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1선 황금선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또 추세를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하락하던 지수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물론 단기적이었지만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짝 21선을 돌파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계를 시켜서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날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발 이슈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정부에서 감세한 대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파운드화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팩트는 아니지만 재무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만큼 조금은 신뢰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달의 일정들을 살펴보면 굵직한 이벤트가 2개는 지나갔어요. 첫 번째가 2주 전에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저번 주에는 CPI 발표.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간 만큼 이제 남은 기간은 절대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 주부터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또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환율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졌고 그 때문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전망에 비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달갑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이런 실적 부분보다는 지금의 현대차를 바라보는 센티멘탈적인 부분, 보조금 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미국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각도 새롭게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조금은 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450원까지 갔었고 여기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그 크기 그걸 1번으로 보고 또 2번은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하락하게 될 경우에 그 크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면 어디에 베팅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솔직히 저라면 이번에 베팅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 환율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가능성과 먹을 수 있는 크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1번보다는 2번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입장에서 3분기에 현대차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보다는 지금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심리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포함해서
혹시나 고환율 수혜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환율의 지금 흐름을 보면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쌍봉을 형성하고 환율이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틀간의 흐름을 보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였죠.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친 뒤에 또 상승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서 쌍바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던 종목이 잠깐 반등이 나오고 직전 저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바닥을 형성하면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초 굉장히 시장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정말로 시장이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